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반곡고등학교예요. 세종시 반곡고의 2025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 수는 봤더니 총 2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19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고요. 5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문제 수는 굉장히 이상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반곡고 시험의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81점이었습니다.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무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지 1번부터 같이 풀어보시죠. 네, 1번 문제는 2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A점은 3,1이고요. B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해요. 그럼 이거 사이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이 점에서 x1에서 x2를 빼준 거, 그걸 제곱해 주고요. 그리고 y1에서 y2를 빼준 거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얘는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3에서 1을 빼면 뭐가 됩니까? 3 플러스 1이 되지. 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에서 이번에는 2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요렇게요. 그럼 얘는요, 사실상 이것만 봐도 끝나긴 하는데 계속 가볼게. 여기는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요. 여기는 3의 제곱이니까 9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 25가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두 사이의 거리는 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2점 A와 B를 지름으로 하는, 그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될까? 두 가지가 중요하죠. 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중심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뭘 알아야 되죠?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상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일단 중심은 분명히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원을 지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름의 양쪽 끝이 지금 A랑 B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원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AB가 지나는 가운데 중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의 중심 O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중심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이 두 점, AB 두 점의 중점 구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더하면 12에다가 2를 나누면 6, 더하면 10이잖아요. 2 나눠서 6,5. 아, 여기 중점이 6,5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인데 사실상 반지름 구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 자, 그럼 반지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결국 6,5에서 보세요. 얘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부터 A까지 거리, 중심으로부터 B까지 거리, 얘는 결국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얘랑 뭐 A점이든 B점이든 상관없어. 그냥 한 점이랑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해볼까요? 얘랑 뭐랑 해볼까? 얘가 더 쉬워 보이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루트 씌워주고 6에서 2를 뺐어요. 그러면 4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5에서 2를 뺐어요. 그럼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아까 1번 문제 할 때도 제가 여기서 그냥 스탑 바로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쭉 계산을 했었지. 어떻게 바로 구할 수 있냐면 얘는 사실상 봐봐요. 얘는 지금 그냥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생각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4제곱 플러스 3제곱이니까 결국 이거는 3, 4가 뭐 높이와 밑변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빗변은 얼마가 되겠어? 3, 4, 5. 3대 4대 5에 의해서 얘는 그냥 바로 5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시간은 좀 더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바로 5로 빼주면서 그러면은 반지름이 5니까 우리 원의 방정식 중심과 얘 가지고 방정식 어떻게 세웁니까? 일단 중심 6,5면 여기 세 가지. 셋 중에 하나일 건데 여기 보니까 얘 올 수 있는 건 반지름의 제곱이거든요. 반지름이 5니까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25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직선 x-ay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이 직선에 평행하고요. 또 이 직선에는 수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평행과 수직 관계가 나오면 뭘 이용해서 푼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겠다. 그쵸? 왜냐하면 평행이라는 거는 두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고, 수직이라는 거는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얘부터 봅시다.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쵸? 이 항에서 양변을 2로 나눠보면. 그럼 얘도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얘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얘의 기울기는 a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a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는 얼마가 될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쵸? 좋아요. 자, 그럼 b를 가봅시다. 얘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요 식에서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얘는 b-1이 됩니다. 기울기가. 그러면 우리 b-1과 얘인데 사실상 얘가 같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게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b-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더라. 그러면 b-1은 뭐가 될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b는 뭐가 되더라? 3이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3이라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네, 이어서 4번 문제로 가보죠. 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의 중심 찾으라고 하는 거고 또 반지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다 준 거야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 얘를 변형만 하면 되죠. 왜냐면 얘는 완전 제곱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주면 됩니다. 자, 얘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자, x 여기 개수 있으니까 플러스 3으로 묶어주고요. 일단 좌변인 x랑 y 완전 제곱식만 만들겠습니다. y-4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사실상 원래 마이너스들이 상수가 빠져나오는데 이항되면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플러스 얘 써주면 돼. 9, 얘 제곱한 거 16 이렇게. 그러면 끝났네요. 그럼 얼마란 얘기야? 반지름 제곱이 25가 되니까 반지름은 5가 될 것이고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그죠? x값. 그 다음에 얘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9에서 마이너스 3 더한 거 6. 정답 3번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5번 문제는 집합 문제가 나왔어요. 집합 A가요, 요렇게 지금 있대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때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럼 얘는 지금 딱 문제를 봤더니 원소인지 아니면 부분집합인지 요걸 구별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먼저 봅시다. 공집합은 A의 원소이다. 여기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좋아. 자, 그 다음에 0과 1을 집합기호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얘는 A의 뭐가 돼요? 여기 0과 1을 따로 묶었다라는 거니까 얘는 부분집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맞죠? 자, 1과 3을 집합으로 묶어놨어요. 그럼 얘는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얘 지금 뭐라고 했어? 이거는 뭐예요? 원소기호죠? 그러니까 원소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다? 틀렸다.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4번은 0, 1, 3. 얘네들 있죠? 얘네를 묶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 A의 부분집합이 맞고요.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0, 1 여기 있고 0과 1을 또 이게 지금 집합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원소, 이 집합 자체를 원소라고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세 개 묶어 놓으면 당연히 얘를 부분집합으로 묶어줄 거고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 얘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답 아까 찾았던 3번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6번 문제로 가볼게요. 6번은 명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립시켜야 돼요. 얘를 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우리가 집합 연산은 표시로 써보면은 약간 이런 뜻일 거야. 얘는 P가 Q의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속해 있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충분 조건이 되거든요. P가 Q에. 자, 이런 관계, 이런 조건, 이걸 만족시키는 녀석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명제가 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자, X제곱이 4랍니다. X제곱이 4면 절대값 X는 2다라고 했거든요. 맞죠, 일단. X제곱이 4이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절대값 x가 2라는 건 x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에서 얘도 맞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얘는 필요 충분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를 볼게요.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면 x랑 y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과 1 제곱하면 같아지지만 같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쵸?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되거든. 역으로 하면. 자, 3번도 볼게요.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B라는 집합이 A보다 크다라는 상황이에요. 그죠? 얘가 B가 A보다 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요렇게 B가 있으면 요렇게 A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런 상황. 근데 그러면 A랑 B랑 같다? 아니죠. 방금 얘기했잖아. B가 더 클 수 있다고. 그치? 근데 A랑 B가 같다고 한다는 거는 틀렸다는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그럼 4번을 한번 보죠. 4번.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B가 A랑 같을 수도 있거든. 그래도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진부분집합이 아닐 뿐이지.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무조건 B의 원소의 개수가 A 원소의 개수보다 많을까요? 아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성립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다?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을 한번 보죠. A랑 B랑 합집합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A랑 B랑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합집합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요 합집합 한 게 C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밖에 또 C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렇게 되면 A랑 B의 교집합은 여기는 C에 포함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너무나도. 얘가 더 범위가 크잖아. 얘가 더 훨씬 더 범위가 그 가능성이 많다고 될 녀석들이. 얘네들을 합해 놓은 것들을 C가 감싸고 있었는데 그럼 얘네 교집하는 건 당연히 C가 감싸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P에서 Q가 이 명제가 참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몇 번이에요? 얘겠죠? 5번. 그래서 우리 5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죠.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 중점, 그러니까 2로 나눈 거, 각각의 값들을 더해서 2로 나눈 것들의 그 좌표가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결국에 X축 위에 있다라는 말, 요거가 큰 힌트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X값은 알 수 없지만, A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치, 여기 있으니까. 얘는 X값은 알 수 없지만 Y값은 확실하게 0이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 가지고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다? 얘랑 얘랑 중점이 이거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X값은 모르지만 Y값은 얘네들의 중점이 분명히 0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얘랑 얘랑 중점을 구하려면 Y값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5 플러스 B를 2로 나눈 값이 0이다라는 걸 한 가지 식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야, B는 그럼 마이너스 5겠구나 라는 걸 찾았다는 얘기지. 이거 마이너스 5구나. 그죠? 요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대 3으로 얘를 내분했대요. A랑 B를. 그랬을 때 그 점이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다르게 생각하면 뭐냐면 그냥 그 내분점의 X값과 Y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느냐. 자, 이제 A점 1,5와 B점 A,-5가 있습니다. 얘를 지금 2대 3으로 내분을 할 거예요. 그 내분점을
P라고 우리 합시다. 얘를 P라고 놓을게요. 그럼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는 지금 우리 공식 한번 써주자. 2대 3이니까 X는 더하면 5. 그 다음에 얘랑 곱하기 얘랑 이제 바꿔서 곱해줘야 되는 거 알죠? 크로스돼서 곱해줘야 돼. 그럼 얘랑 곱해줘. 3 플러스 2A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지. 이제 5분의 얘랑 곱해지니까 15가 되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더라. 요게 이제 P의 좌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끝났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가 되죠? Y값이 1이 되죠. 그러면 여기 X값도 1이 돼야 돼요. 왜? Y는 X1 그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갖고 식을 세울 수도 있죠. 바로 A값 나오겠지. A값이 얼마입니까? 얘가 5가 되어야 되니까 A가 1이 되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가 1이라는 얘기였고 요 값이 1과 마이너스 5가 돼서 정답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번엔 8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과 y는 x 플러스 k, 즉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답니다. 근데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얘가 핵심이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원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어때야 된다? 더 커야.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원이 있을 때 요렇게 이 거리, 얘의 거리보다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이 반지름의 길이가 더 길 때 당연히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난 얘는 무슨 뜻이다? D가 R보다 어떻다? 짧거나 두 점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은 짧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D만 구하면 되죠. D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뭐예요? 0,0이죠? 얘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쟤는 공식에 의해서 여기에 루트 2가 되고요. 0,0이니까 여기가 다 사라져. 슉슉. 남는 건 뭐야? 절대값 K만 남습니다. 얘가 얼마라는 얘기죠? 반지름이 얼마였지? 루트 2. 루트 2인데, 아니죠. 그런데,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그게 루트 2보다 어때야 되더라? 작아야 되더라. 이렇게 식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났네요. 절대값 K는 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식이 나올 테니까 따라서 K는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K는 2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최종적인 K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게 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파, 베타라는 거니까 더해보세요. 뭐가 나오죠? 0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직선 L이 얘거든요. 여기가 L이에요. 이렇게. 요가 L이야, 요게 L인데 L이 4x-y-16은 0이라고 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x절편. 그 다음에 A가 OB를 얘를요 2대1로 나눈대요. 여기가 2대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점 B를 지나는 직선, 여기 B를 지나는 직선이 요 M이죠. 얘 M이 될 건데 얘가 직선 L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 요런 문제입니다. 그때 끝이 아니네. 자, PAB의 무게중심에 여기 무게중심 여기쯤에 있겠지. 이 무게중심의 X좌표가 6이라고 해요. 6, 몰라 얘는 Y값은. 그때 M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여기 B의 좌표와 P의 좌표를 구하면 끝나요. 그쵸? 그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일단 여기 A점은 어떻게 찾냐면 그냥 이 직선에 뭡니까? X절편이에요. X절편 찾는 방법은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얘는 4x가 뭐가 됩니까? 16이 되니까 x는 4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4,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A좌표가.
A점의 좌표가. 근데 얘가 지금 2대 1이죠. 그럼 그냥 바로 B점 얼마가 나와? 얘 6,0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만 알면 돼? 우리는 P점만 알면 되는데 지금 이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요건데 걔 X값이 6이라는 거니까 세 점의 X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8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G는 보통 어떻게 구해 우리가?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X1이 얼마였냐면 얘가 4가 될 거고 X2가 6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P를 뭐라고 할까? 여기 P를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근데 이게 얼마라는 얘기죠? 이게 6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18이 돼야 되니까 알파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8, 베타가 된다는 거야 이제. 이해되나요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은 베타는 어떻게 찾나요? Y값은. 얘는 그냥 넣으면 되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왜? 얘를 지나는 교점 중에 하나니까 P는. 그러니까 요 8,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 뭐를 찾을 수 있다? 베타를 찾을 수 있다. 베타 찾으러 가봅시다.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그럼 4, 8, 3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6은 0인 거니까 넘기면 베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16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8, 16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다 찾았지? B하고 얘하고. 그럼 이제 이걸로 우리가 기울기 구하면 되죠?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얼마 증가했어? 8 마이너스 6. X 얼마큼 증가했어요? 16 마이너스 0. 사실상 바로 나오죠? 얼마입니까? 8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다? 8이다.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중심이 3,4인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네요. 근데 얘와 직선 x-y-3은 0 사이의 거리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원 3,4 그리고 반지름이 2인 원은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3,4가 되고 이 반지름이 얼마다? 2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하고요. 이 직선이 지금 보면은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봅시다. 기울기가 x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우리는 이 직선과 뭐라 해야 될까요? 원 사이의 거리, 그쵸?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점 하나, 임의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최소값은 어디일 때예요? 얘하고 거리가 딱 여기 떨어질 때 이렇게 최소값이 되겠죠.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멀리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 노란색 길이와 여기 분홍색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얘를 구하려면 노란색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나 봅시다. 요 길이는 잘 몰라.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어디냐면은 이 3,4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쵸? 거기다가 얘는 반지름이잖아. 얘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노란색 최대값이 돼요. 그러니까 즉 잘 봐봐요.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직선부터 원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뭘 더하면 됩니까? R을 더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M을 볼게요.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아까 여기 분홍색이잖아. 이게 마찬가지로 직선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있죠. 거리에서 반지름을 빽해주면 분홍색만 남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는 지금 두 개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이 식으로 이용할 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m 플러스 m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두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식을 더해버리잖아? 그러면 2d가 나와. 그래서 이 거리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식끼리 곱해서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D만 구한 다음에 R을 더하고 빼서 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합시다. D하고 R을 직접 구해서 이걸로 실제적으로 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D는 뭐가 되느냐? 사이 거리잖아? 그럼 3,4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4니까 절대값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게 D입니다. 그럼 D는 얼마가 되느냐? 루트 2분의 4가 되니까 얘는 2루트 2가 나와요. 오케이. 여기 거리가 사이 거리가 2루트 2구나. 반지름은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죠. 2라고. 그러니까 M은 뭐가 되냐면 M은 2루트 2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M은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개를 뭐해? 곱해. 그럼 뭐가 될 거냐 이거? 합차되잖아. 합차되잖아. 그러면 얘는 2루트 2 플러스 2 곱하기 2루트 2 마이너스 2니까 합차 제곱 빼기 제곱 그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8 빼기 4니까 4가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딱 보니까 느낌이 집합의 활용 같은데,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명이 있답니다. 40명. 오케이. 근데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5명,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20명이었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느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야, 그 1학년 학생을 다 합치니까 40명이네?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전체 집합이 40이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근데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라 했거든? 그래서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을 A라고 둘 거니? 보통 그렇게 안 두죠. 우리 손전등 가져온 학생을 A라고 두면,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5명이라는 거는 A의 여집합이 15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녀석이 왜 이렇게 많아? 20명이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오기 시작했어. 뭐예요 이거? A랑 B를 뭐 한 거다? 교집합한 거지. 얘가 12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온 애들. 뭔 생각일까? 그냥 온 애들, 이런 애들 몇 명인지 찾으라는 얘기야. 가져오지 않은 학생,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고 온 애들 있죠. 손전등이나 머리전등 가지고 온 애들 합친 거에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좀 변형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지금 A 여집합이 15명이라고 해서 A 집합이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가 몇 명인지? 알 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여집합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식들을 여집합으로 웬만하면 바꿔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 바뀌면 어떻게 될까? 얘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이 뭡니까? 교집합이에요. 그쵸? 얘도 보자. 얘도 좀 여집합을 바꿔볼 거야. 그럼 우리 드모르간 써보자고, 드모르간.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을 여집합하면 얘가 되잖아. 맞나요? 요게 몇 명이다? 이게 바로 12명이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건 다 끝났고 이제 가보자고. 이제 뭐 찾으려고 하냐면은 요거 찾을 건데, 여러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여집합했더니 12명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야,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다 합하면 이 몇 명일까? 얘는요 바로 전체 집합이 40명이기 때문에 40에서 11을 빼준 게 이 값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건. 그래서 얘는 바로 28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감이 오나 이제 슬슬? 자,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이 28명인데 A 여집합, B 여집합 각자 수 나왔고 교집합 구하라고만 했거든. 그럼 끝났잖아. 그럼 이제 우리 뭐 쓰면 됩니까? 요거 쓰면 돼요. 자, A 여집합 뭐 쓰면 되냐면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는 이거 식이 있잖아. 그냥 이 여집합을만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얘는 N 그래 이걸로 하자. 있어 보이게 N A 여집합 개수 더하기 N B의 여집합 개수 여기에다가 빼요. 뭘 빼죠? N A 교집합 B 교집합의 교집합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 몇 명이었어요? 얘 28명이었잖아. 그리고 얘 몇 명이야? 15명이고 얘 몇 명이야? 20명이야.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잖아요? 얘. 몇 개가요? 얘 더하면은 35니까 여기서 7을 빼주면 28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녀석의 개수, 학생 수 몇 명이었다? 7명이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명제 문제가 나왔는데 P의 조건이 있고 Q 조건이 있고 지금 R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참인 명제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 밑에 보기에서. 그럼 여기 보니까 뭐 난리 났어. 뭐 Q는 R이다. 뭐 P는 not Q이다. 뭐 R은 not P이다. 난리 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들 가지고서는 한번 부정도 써보고요.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자고요. 다. 자, 예를 들어서 P는 뭐가 될까? P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1이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x-1이 4보다 크다? 그럼 벗길 수 있잖아. x-1이 4보다 크거나 아니면 x-1이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하죠.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x는 5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작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P의 x 값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놓자. x가 5보다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우리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것도 한번 써보자고. 왜냐면 나피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부정도 한번 써봅시다. 나피는 어떻게 될까? 그냥 이거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x는 5 사이에 있겠구만. 5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을 건데 얘는 포함시키지 않은 애들이었으니까 부정이 되면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얘가 뭐가 된다? 나피다. Q 대봅시다. Q는 이렇게 큰 거야. Q가. 얘거든요. 얘는 뭐예요? x의 범위가 얘는 친절하게 다 나와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낙Q도 해야겠지. 낙Q는 어떻게 될까? 얘 반대로 뒤집으면 되잖아. 그러면 x는 이번에는 3보다 크고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올 거예요. 자, r도 가자. r. 근데 여기 나달 있니? 나달 없으니까 그냥 우리 r만 구합니다. r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q는 r이다. Q는 R이다. 자, 기억 볼게요. Q 어딨어? Q.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거든, 지금 Q가. 여기가 Q예요. 근데 R 어딨니? R. 3보다 작다 했거든. 그죠?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R은 이렇게 돼. 그럼 어때? Q가 R에 포함돼 있죠.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다는 얘기야? 맞다, 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봤더니 P가 어딨어? P야! P 여기 있네. 자, P는요. P 봅시다. X가 5보다 크고요. 이렇게 뻥 뚫려 있어. 그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P인데 not Q 어딨니? not Q 여기 있거든. not Q는 3보다 크고요. 오,
뭔가 느낌이 될 것 같은데?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아까 있었던 P의 영역이 지금 낫큐에 다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어떻다? 맞다는 얘기야. 자, 디귿 봅니다. 디귿을 봤을 때 R은 얘고요. 그러니까 그려. R이 3보다 크거나 같아. 얘가 R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낫P는 얘잖아요. 써보자.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과연 이 노란색이 흰색을 포함할 수 있냐고. 안 되죠. 여기 안 되잖아, 포함이. 그러니까 디귿은 어떤 거야? 당연히 틀렸다는 거야. 정답 몇 번이다? 기억 니은 3번이다. 네, 그럼 이번엔 13번으로 가볼게요. 어느 자전거 동아리 회원 100명, 이것도 약간 집합의 활용인데 100명을 대상으로 두 코스 A랑 B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회원 수를 조사했대요. 그랬을 때 A 코스를 다녀온 회원이 A 코스는 67명이고 B 코스는 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코스 A와 B를 모두 다녀온 학생, 그러니까 A, B를 모두 다녀온 학생이라는 건 우리 뭡니까? 사실 A랑 B의 교집합이죠. 얘네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면 여러분 그림을 두 가지로 생각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최대값을 구하려면 지금 교집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여러분 어떤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품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사람 수 많은 게 품고 있겠지, 작은 거를. 자, 그러면 누가 더 많니? A가 더 많았으니까 여기가 A고 얘를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A가 B를 품고 있으면 B가 전체가 다 교집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의 값이 제일 커지게 되겠지. 여기 몇 명이었어? A가 67명이었고 B가 아까 몇 명이었습니까? 60명이었다고. 그러면 이때의 A와 B의 교집합은 몇이에요? 60이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최소값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됩니다. 얘 좀 더 컸으니까 얘가 A라고 하고 얘를 B로 할게요. 그러면 교집합의 최소값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수를 가장 작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지금 A가 몇 명이었어요? 67명. 그 다음에 B를 다녀온 회원은 60명이었는데 전체 몇 명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전체가 100명이니까 얘네를 더했을 때 남는 애들은 다 겹친 애들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교집합이었다는 얘기라고. 더하면 127이기 때문에 127에서 100명을 뺀 거. 즉 27명. 27명이 교집합되는 수였다는 얘기죠. 중복되는 애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27이 돼서 최대값은 60이었고 최소값은 27이니까 빼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3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으로 가볼게요. 요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네요.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원과 직선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겠네. 그때 얘를 A, 얘를 B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원 C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얘랑 여기 어딘가에 있는 P랑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넓이가 가장 크게 되려면 P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나? P는 당연히 얘를 수직으로 딱 그렸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녀석. 뭐 어떻게 돼? 가장 멀리 있는 녀석. 여기가 P가 되겠지. A, B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가장 높아야 넓이가 넓을 거 아닙니까? 제일.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서 P가 제일 멀리, 그러니까 즉 이 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이 넓이가 최대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그냥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얘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지름 더해주면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 요 길이는 결국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중3 때 했던 거를 또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원 중심에서 반지름이 나와 있을걸? 반지름 길이와 여기 D의 거리, 이요 길이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요 길이 구하면 어차피 얘랑 얘랑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AB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D부터 좀, 이거 R부터 좀 구해놓자. 이 식지 정리부터 좀 해놓자. 얘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6 플러스 1 플러스 9가 되니까 얘는 16이 돼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1,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4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D부터 구해봅시다. 자, D를 구할 건데 이 D는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원점이 아까 뭐였니? 마이너스 1,3이었죠? 그럼 얘는 여기 가시면 얼마입니까? 4, 3이네. 그러면 루트 씌울 필요도 없어요. 뭐죠? 분모가 5가 되고요. 분자는 얘네들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 계수끼리. 자, 그럼 해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네.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합니다. 절대값을 씌워주겠죠. 얘는 뭐가 될까? 얘는 5분의 얘가 마이너스 13인데 3 더했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거든? 절대값 씌웠으니까 10이 되더라. 그래서 D, 즉 원점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이 거리가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가 2라는 걸. 그럼 아까 반지름 얼마였어? 여기 4였죠? 좋아. 얘도 4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 하나 찾았네. 삼각형 ABP의 높이는 얼마라는 거야? 높이 6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변 구할 거야. 밑변은 AB인데 얘는 현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4고 여기 2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16에서 4 빼면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루트 3이 되겠지. 왜? 루트 12가 될 테니까. 4제곱 16에서 4를 뺐으니까 12. 루트 10이니까 루트 12, 2루트 3. 그럼 여기도 2루트 3이잖아. 그러면 AB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 PAB라고 할게요. PAB의 넓이는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 샤샥 지워주면 샤샥 12루트 3이 나온다. 정답 2번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1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사분면 위에 무게중심이 있나 보네. AB가 있대요. 그리고 AB와 원점 5로 해가지고 만든 삼각형이 있는데 걔 무게중심이 8,4라고 합니다. 그때 OA 기울기가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Y는 그냥 3분의 1X잖아요. 그죠? 원점을 지나니까. 그때 점 B와 직선 OA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되게 조금 이 문제만 딱 그림만 놓고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를 조금 보조선이라고 해야 될까? 보조선을 몇 개 그리면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B와 OA 사이 거리여가지고 여러분은 하려는 게 뭐야? 막 B점을 어떻게 구하지? P점을 구해야지 얘랑 계산이 가능한데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 자, 여러분 잘 봐.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잖아. 무게중심이니까. 그죠? 근데 어차피 B에서 OA의 거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뭡니까? 수선이에요. 수선을 그으면 돼요. 그 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까지, 얘한테로 이렇게 90도 수선을 그리면 얘가 높이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하나만 더 그려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1대1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려봅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랑 평행해지면서 여기도 90도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사실 끝났거든요. 얘가 1대2거든요. 그럼 그 밑변이라고 보시면 돼. 노란색은 몇 대 몇일까? 여기는
1대 3의 닮은 비니까 얘도 1대 3이 돼서 요 비율은 1이고요. 그때 얘 비율이 3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b의 점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요 g 8,4에서 이 OA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곱하기 3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요거. 자, g에서 OA까지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양변에 3 곱해주면은 x-3y는 0입니다. 요 녀석이랑 얘랑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이거 어차피 제곱해서 제곱 더하면은 루트 10이 되겠네. 거기다가 얘랑 만나니까, 좀 커지긴 하겠다. 제곱근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 요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요, 루트 10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요 거리예요, 요 거리. 여기 거리. 여기가 루트 10분의 4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 B와 직선 OA 사이의 거리는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되더라? 곱하기 3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요 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루트 10분의 4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 10분의 12가 될 거고 이거 유리해볼까? 그러면은 10분의 12 루트 10이에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 할 수 있어? 약분되니까 샤샥 지워서 5분의 6 루트 10이다 라고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몇 번에 있나요? 1번에 있겠네. 그래서 정답 1번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을요, 이 직선이 두 부분으로 나눈대요. 그랬을 때 한 부분의 넓이가 다른 부분의 넓이의 3배가 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얘를 이제 하나씩 뜯어봅시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긴 형태를 보자마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직선 얘는 무조건 얘와 이 직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를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형태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미지수 m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k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얘는요 무조건 이 두 직선이 지나는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을 지나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요 지금 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한 직선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먼저. 그럼 두 개 뭐 해주면 돼? 더해줘 보자. 그럼 얘는 3x가 마이너스 15는 0이니까 x는 뭐가 나온다? 5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y는 얼마가 나와요? y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직선은 무조건 5,7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걸 발견하지. 얘는 뭐야? 그냥 C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좀 더 우리가 문제 풀기가 쉬워지겠더라. 자, 1,1 찍어볼게요. 자, 요렇게 좌표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어차피 다 양수니까 이렇게만 해놓자. 자, 1,1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1,1이. 그 다음에 9,1이 뭐 이쯤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A고 얘가 이제 B가 될 거고 C는 5,7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두 점 사이에 X값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으면서 이쯤 있겠네요. 여기에 이제 C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얘는 5,7 C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이렇게 연결을 한 삼각형이 있는데 얘네를요 뭐라고 했냐면 요 직선이 이 5,7을 지나는 요 직선이 있대. 어떤 직선이 걔가 이 넓이를 1대 3으로 나눈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지금 보니까 밑변이 딱 이렇게 어때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1대 3으로 내분한 점을 지나가면 자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1대 3으로 쪼개는 데 있지. 여기를 지나거나 아니면 여기가 1대 3이거나 요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직선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는 넓이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대 3. 1대 3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1대 3이거나 여기가 1대 요렇게가 3이거나. 그럼 넓이 1대 3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점들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 왜냐면 지금 y값이 다 1이기 때문에 그냥 x값만 따져주면 되거든요. 1대 3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a점이 뭐였냐면은 1,1이고 b점이 9,1이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거리가 8이야. 8을 1대 3 나눴다라는 거는 여기가 2가 될 거고 2의 길이가 되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8이니까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 뭐가 됩니까? 3,1이 되고요. 좀 보이게 놓자. 여기 3,1이 되고요. 여기 몇가 된다? 여기는 7,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2 떨어져 있으니까 9,1에서. That's right?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모든 실수의 m값,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되게 하는 요 m값 두 개를 찾을 거고 걔네들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지금 우리 x, y 두 개씩 찾았잖아. 그럼 이 빨갱이들을 여기다 넣으면 돼.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럼 n값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얘 넣어봅시다. 얘 넣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3,1을 넣어보죠. 그럼 여기다가 그럼 넣으면은 얘는 4-10이니까 -8 더하기 3, 6 되고요. 여기에다가 -1가 -3을 뺐으니까 2가 되면서 2m이 되겠네. 얘가 얼마다? 0이다가 되니까 첫 번째 m값 나왔습니다. m은 4가 나온다. 맞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얘 집어넣을 거야. 7,1. 그러면은 7,1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이 식에다가. 그러면은 네, 7이야, 7. 7하고 1 더했으면 8인데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여기 봅시다. 여기는 좀 커지겠는데? 14에다가 마이너스 4를 뺀 거잖아요. 그럼 10이 되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 10m이 되겠네요. 얘가 0이더라. 따라서 m값은 넘기면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의 m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끝이 아닙니다. 이거 뭐하라? 더하라고 했죠. 그럼 더하면 되겠네. 더해봅시다. 얼마가 됩니까? 얘는 5분의 20에서 1을 더한 거니까 5분의 22. 끝. 근데 뭘 구하는 거야? 나중에 결국에. 이거 분모랑 분자 더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소 만들어서. 이게 서로소니까 더하면 돼요. 27. 됐죠? 정답 5번인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은행 A 또는 B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남자 44명과 여자 52명을 대상으로 A, B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고 해요. 야, 그럼 얘는 오케이. 자, 가부터 봅시다.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120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얘는요, 지금 A랑 B를 모두 그러니까 A랑 B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객의 수를 더한 게 아니라 A만 이용하는 고객 수와, 그러니까 A를 이용하는 고객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 수의 따로따로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NA 더하기 NB가 됩니다. 이게 120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A, B가 있고요. 얘를 지금 요 A랑 B랑 합집합이 120인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A 값과 얘네들의 B 값을 더한 게 12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지금 교집합이 중복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 값에는 한번 A 더하고 또 B도 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교집합, 여기 교집합 부분이 한 번 더 중복되어 있어. 그럼 얘를 다시 빼줘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A랑 B랑 교집합이 몇 명이냐면
나오나요? 몇 명인지? 없죠. 교집합은 몰라. 근데 합집합은 알 수 있어. 왜냐? 44명과 52명 다 더해봐야 결국 얘네들 더한 거니까. 그럼 몇 명이란 얘기예요, 얘는? 얘는 9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120에서 몇 명을 빼줘야 96이 될까? 여기는 24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좋아. 야, A랑 B랑 교집합한 게 이 개수가 24명이야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가를 통해서. 그쵸? 좋아. 그럼 여기가 몇 명? 여기가 24명. 여기가 24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나도 볼게요.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핵심이거든.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과 또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가 같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부분. 이 부분, 얘네들은 뭐야? 그냥 한 부분만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A, B 합집합에서 A랑 B의, 너무 가까이 있어. A랑 B의 교집합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한 은행만 이용하는 일단은 남자 여자 합한수가 나와요. 그럼 이게 몇 명이냐면 지금 A랑 B랑 합집합이 몇 명이었습니까? 96명이었죠. 근데 거기서 교집합이 우리 구해놨어. 아주 친절하게 24명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은행만 이용하는 이 분홍색 영역의 사람 수는 몇 명이냐면 72명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끝났거든요. 얘는요. 지금 이 72명에는 어쨌든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데 걔네들의 남자랑 여자의 고객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영역에 있는 요 녀석들의 남자 수가 36명이고 여자 수도 36명이라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고객 중에서 A은행, A랑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를 물었단 말입니다. 구해보자. A랑 B, 그러니까 여기 지금 A에서 A, B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여자 수가 36명이야. 그죠? 근데 전체가 몇 명이었어? 52명이었어. 그럼 52명에서 하나만 이용하는 36명을 빼주면 이게 뭐겠습니까? 둘 다 이용하는 여자가 되겠지. 둘 다 이용하는 여성 고객 수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24명이 여기 안에도 남자 여자가 섞여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여자가 몇 명인지를 찾으려면 이 빨간색 영역 요 녀석을 전체 52명 여자 52명에서 빼주면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몇이 됩니까? 16명. 그쵸? 그 정답은 몇 명이다? 16명이 된다.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객관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18번으로 갑니다. 야, 이 명제 문제 나왔는데 실수 X에 대해서, 자, X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 이거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 조건 P와 Q가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범위가. 그랬을 때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짓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그때 정수 A 값에 A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고요. 요 B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합니다. 그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좀 확인하게 해야 될 게, 그러니까 명제가 거짓이 돼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그 명제가 아니란 얘기죠. 틀렸다는 얘기인데, 좀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이라는 얘기는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참이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제가 거짓이잖아요. 그럼 그 부정은 참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중요하거든?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가를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거짓이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고? 얘 부정은 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 어떤 실수나 우리가 보통 어떤 실수 혹은 모든 실수가 있으면 걔를 부정하면 서로 바뀌죠. 어떤 실수는 뭘로? 모든 실수로. 모든 실수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를 우리가 부정 한번 해보자.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뭐가 된다? not p가 된다라고 되겠죠. 모든 실수 x는 not p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우리를 좀 약간 예를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모든 실수 x가 not p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보세요. p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는 걸까? p의 여집합. 얘는 전체, 실수 전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는 p 여집합이니까 p 여집합은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거. 요거 일단 하나 조금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일단 가부터 좀 해결해야 돼. 이거 성립해야 되잖아요. 이건 참이란 얘기 아니야. 그치? 왜? 명제가 거짓일 때 부정은 참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거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not p. 지금 p가 얘니까요. not p는 뭐가 돼야 되냐면 not p는 a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거든. 그쵸?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a가 음수가 돼야 되고요.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될까? 떨어져 있어야죠. 근이 없어야 되죠.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 조건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별식으로 가야 돼. 일단 a가 뭐야? a는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가봅시다. 판별식은 짝수공식 쓸 수 있으니까 얘 2제곱하면 4되고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a가 되겠네.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a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랑 연립해보면 결국에 a의 범위는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물었냐면 a가 돼도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대값. 그럼 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의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네. m 대문자인 값도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먼저 찾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지우고 나를 보겠습니다. 나를 볼게요. 아까 가봤으면. 자, 이번에는 이거 보세요.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얘 의미로 한번 볼 거예요.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거든요. p가요. 집합 p가요. p의 여집합이요. 얘가 사실 참이 되려면 q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q라는 녀석이 p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품고 있어야 돼. 이해되나요? 근데 이게 거짓이래. 그럼 무슨 얘기야? 야, 얘가 q가 p의 여집합을 못 품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얘는 참이 안 되겠죠. 거짓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부분 때문에 지금 얘가 거짓이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다르게 생각하면 여기 Q 말고 이 바깥 영역 다 얘는 뭐라고 불러? 우리 Q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럼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이 뭐 어떤 게 생긴다는 얘기야? 교집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에 뭐가 생긴다? 교집합이 생기게 되면 걔가 발례가 되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 얘기.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P 여집합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짜잔. P 여집합 뭐라고 했지? 전체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전체 집합이랑 Q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래. 그렇다는 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얘기냐, 여기서. Q의 여집합은 뭐다? 얘는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다. 무언가가 있다, 이 얘기인데요. 얘는 이 문제에서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아, Q의 여집합에, 어차피 얘는 2차식이니까, Q의 여집합에 뭐가 있다? 이거는 근이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자, Q라는 영역에, 그러니까 Q의 여집합, 얘를 부정해 놓은 Q의 여집합에 X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Q의 여집합 가봅시다. Q의 여집합은 뭐예요? 저거 부정한 거잖아.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64 얘가 반대니까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2차 식에 2차 부등식에 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분명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근데 근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돼야 돼?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돼. 맞나요? 그럼 이거 우리 판별식으로 하면 뭐가 돼? 판별식으로 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야 이렇게 근이 생길 테니까. 이해되나요? Q의 여집합, 얘가 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X축이랑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고, 그걸 판별식으로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더라. 완벽하죠? 좋아. 그럼 이제 우리 얘로 풉니다. 얘 판별식 뭘까요? 얘 판별식은, 자, 지금 여기 짝수 공식 쓸 수 있겠네. 4분의 D가 뭐가 되냐면 B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6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B의 범위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B의 범위는, 이렇게 되자. B는 어떻게 나오냐면 B는 88에 64니까, 야, 분수 나와야지. 8보다 크거나 같고, B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온다, 이렇게. 맞죠? 2차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B의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B의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연수 B네. 자연수 B의 최소값이야. 그럼 일단 여기는 이미 안 돼. 야,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것 중에 자연수가 어딨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B가 8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야? 라는 거고. 뭐겠습니까? 당연히 8이 되겠죠. 그래서 M, 소문자 M은 8이 되더라. 더 해볼까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18번 문제 조금 우리가 어렵게 풀긴 했지만, 어려워 보였지만 답을 최종적으로 내보면은 5가 되어서 정답 5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이 보이네요. 좌표표면 위에 중심이 0,0인 반지름은 2루트 2인 원이 있대요. 원 C가 있대요. 그때 A는 먼 위에 있는데 그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랍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제 1사분면 위에 점 P, 그러니까 P는 1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접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P 여기를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해보고요. B도 뭔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Y 값은 0이네. 그러니까 K, 0이라고 넣을 수 있겠다. 여기서 A 두 점 A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1, H2라고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럼 여기 이 좌표 뭐가 되겠니? 여기 마이너스 2, 0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A, 0이 되겠네. 그때 얘네 B가 있네요. H1하고 선분 H2애랑 H2B 선분이랑 그 길이 B가 5대 7이라고 합니다. 야, 문제 파악만 해도 오래 걸리네. 좋아.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길이 구하라고 했어요. H1과 직선 L과 얘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요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요 직선, L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네. 자,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처음에 우리가 결국에 이 비율을 이용하려면 얘 x값이 좀 뭔가 a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얘는 지금 a, b는 이 점 p는 원 C 위에 있으니까 원 C 위에 한 점이 줬을 때 걔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일단 우리 공식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뭐였냐면 지금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 공식이. 여기 x 대신에 얘 y 대신에 얘를 하나 써주면서 이런 식이 가능하죠. ax 플러스 by는 8이다. 요런 직선의 방정식 공식 하나 써집니다. 접선의 방정식.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뭘 이제 알려고 했어? k 값 구하려고 했던 거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k,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K를 넣었으니까 AK가 될 거고 얘 0 넣었으니까 사라져. 얘가 8이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K잖아? K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K는 A분의 8이 나온다. 오, 분모로 들어가네. 뭔가 복잡해진 냄새가 나긴 하는데 좋아. 여기 그럼 뭐가 돼? A분의 8, 0이 나온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구할 거냐면 A 값을 구해야죠. 빨리 A 값을 구해봅시다. 그 구하기 위해서 준 게 얘잖아요. 얘 갖고 써야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좀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길이는 뭐가 되겠니? 여기가 A니까 요 길이는 A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당연히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A분의 8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하면 A 플러스 2 대 A분의 8 마이너스 A가 몇 대 몇이다? 5 대 7이다. 야, 이거 그 다음부터 많이 했잖아 우리.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거 7이랑 A 플러스 2랑 곱한 게 자, 우리 끝까지 갑니다. A분의 8 마이너스 A 곱한 거랑 같더라. 그럼 전기 또 해줘야지. 7A 플러스 14는 얘는 A분의 5, 8에 40 마이너스 5A가 되네요. 넘겨. 그럼 뭐가 될까? 계속 가. 넘기면은 12A 플러스 14 얘가 A분의 40이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 양변에 A로 싹 곱해보자고. 그러면은 좋아. 1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4A가 되고 얘 40인데 넘겨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0은 0이라는 오케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A값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 2로 약분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6A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20은 0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가 되냐? 2, 3 될 거고 여기가 5, 2, 5, 4 이렇게 되면 샤샥 크로스 했을 때 7이 나온다고. 대신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붙여줘야지. 자, 그래서 얘는요 2A 플러스 5 곱하기 3A 마이너스 4 한 게 0이 돼서 A 값은 뭐가 나오더라? A는 마이너스 2분의 5와 3분의 4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P점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P점이 분명히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됩니까? 얘가 A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A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3분의 4라는 걸 찾아서 여기가 3분의 4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B도 찾아야지 여러분. 그래야 저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거든. 자, B도 찾으러 갑시다. 좋아. B도 찾으러 가봅시다. 자, 그러면 얘 P점 얘가요 3분의 4, B가요 어디 위에 있어요? 이 원 위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의 방정식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줘도 이 식은 성립이 되니까 우리 B값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얘를 이 식에 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4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b 넣으면 b제곱, 얘는 8이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b를 구하러 갑니다. 자, b제곱은요, 얘 넘깁니다. 그럼 8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9분의 16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9분의 98, 72에서 16을 뺐으니까 56이 된다고. 맞나요? 그럼 b는 뭐가 될까? 자, 마찬가지야. b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56인데 어차피 일사분면이기 때문에 음수값은 안 나와. 그냥 양수만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루트 9는 3으로 빠져나올 것이고, 이제 루트 56이 뭘로 나올까 봐야 되는데, 56은 아마 뭐로 됩니까? 이거 14 곱하기 4일걸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2루트 14가 나오더라. b가, 야, 무리수가 나오네. 좋아. 좋아. 여기가 왜 이렇게 쉽게 안 나올 거라고 알았어. 3분의 2루트 14가 나온다. 드디어 p를 찾았습니다. 전 p를.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했었던 원 위에 요 점을 이용해서 접선 찾을 수 있죠. 공식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용해서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루트 14y는 얼마다? 8이라는 뭐가 생겼습니까? 직선 L의 방정식을 찾게 된 거죠.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직선이 얘거든요. 근데 뭐 찾으라고 했냐면 여기 마이너스 2,0과의 거리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와 마이너스 2,0에 뭐 찾으면 된다? 거리를 찾으면 된다. D값을 구하면 되더라. 근데 마지막이거든요.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해봅시다. 근데 이거 직선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뭐가 될까? 양변에서 3 곱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양변을 또 2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2x 플러스 루트 14y는, 일로 넘겨와.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이제 얘, 와우, 제곱해 봅시다. 그럼 얘 4고 얘는 14니까 루트 18이 나오네요, 분모가. 그 다음에 이제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2. 여기만 남습니다.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루트 18분의 16이더라. 끝이 보이네요. 그럼 얘는요. 얘가 3루트 2죠. 3루트 2분의 16이니까 이거 약분이 안 되네. 그럼 얘는 유리화를 시키면은 6분의 16 루트 2가 돼요.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약분하면. 와, 2로 약분해 봅시다. 3분의 8 루트 2가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돼서 어디 있으니까 보기에 있어라 제발. 3번에 있네요. 그래서 3번이 마지막 객관식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단답형 문제로 가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대요. 우리 계속 했던 거죠? 네, 그럼 이거 바로 구하러 갑니다. D는요. 3, 4 제곱하면 얘 5로 어차피 빠져요. 그런 다음에 얘랑 곱해주면 절대값 6,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4. 거기에다가 플러스 13을 하면 됩니다. 이거 절대값 씌워주면. 이게 뭐가 될까요? 5분의 얘는 15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 정답 최종적으로는 거리는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단답형 2번으로 또 가볼게요. 3,-1에서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이 원에 그은 접선이 있대요. 그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 밖에 한 점에서 그러니까 접선을 그으면 그 몇 개죠? 보통은 2개죠. 그러니까 2개 다 구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 그럼 봅시다. 얘는 일단은 원점이 0,0이 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얘는 2가 살짝 넘겠네. 그러니까 얘는 살짝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잘 그려야 되는데 요런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원이 맞나? 자, 원이 있을 때 3, 마이너스 1이면 약간 3 여기 있다고 했고 마이너스 1이니까 요점에 있다고 해봅시다. 요점에 이제 우리가 3, 마이너스 1 있다고 하는 거야. 0, 0이다. 그럼 이제 보면 접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또 하나 그려집니다. 이 두 개가 그려질 거예요. 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상 얘네들의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그려야지. 요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요 거리가 루트 5라는 거랑 요 거리도 루트 5라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을 지난다. 이 두 직선이. 요 정도 정보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일단은 기울기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 m이라고 하고 얘는 또 다른 또 m 어떤 기울기가 나오겠지. 기울기가 m1, m2라고 하면 그럼 이제 m을 찾아 떠나야 되겠네. 결국. 자, 그럼 저 직선을 우리가 L1, L2라고 했을 때 얘 L을 y는 m 기울기 곱하기 지금 x 요점 지나잖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봅시다. 이 접선이. 그럼 얘는 좀 바꾸면 뭐가 되냐면 mx 넘기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가 0이다. 이 직선의 방정식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 어쨌든 이 접선들과 이 원 중심하고 거리는 다 뭡니까? 루트 5죠. 자, 그럼 D는요. 일단 루트 뭐가 되냐면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분자는 여기에다가 지금 0,0을 곱할 거니까 사라지고 얘만 남겠네.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만 남겠다. 이렇게. 얘가 얼마가 된다? 얘가 지금 루트 5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 뭐야 깜짝 놀랐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얘가 루트 얘네들이 곱해지면 5m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양변을 제곱해주면 돼요. 그럼 제곱해주면 사실상 얘는 3m 플러스 1의 제곱이랑 똑같아. 얘는 3m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5m제곱 플러스 5가 되더라.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해주면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은 5m제곱 플러스 5가 되니까 다 넘겨봅시다. 그럼 얘 넘기면 4m제곱 플러스 6m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얘가 0이 되더라. 어우, 또 약분된다. 2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 되더라. 얘는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1, 2에 2,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m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2m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m 값은 뭐다?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아, 힘들었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n값 찾아서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지. 그럼 두 개 방정식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 나옵니까?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y는 이거 좀 정리해 볼게. 얘는 그러면 mx-3m-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이죠. 거기다 1 더했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y는 뭘 집어넣어요? 2분의 1 집어넣을 거라고. m에다가. 그쵸?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원을 지나는 두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단답형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명제가요. 이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랍니다. 여러분,
일단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거 중요합니다. 명제가 거짓이었어요. 어떤 명제가.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명제를 부정했을 경우 그 부정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참이 됩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다? 그럼 그 명제의 부정은 참입니다. 만약에 이 어떤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명제의 부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요거 가지고 좀 문제를 풀 거예요. 명제가 거짓일 때 그 부정은 참이다. 그럼 일단 얘의 부정을 한번 봐야겠죠. 얘 부정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얘 일단 부정시켜 볼게. 그 얘 부정은 그냥 우리 말만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모든 실수랑 어떤 실수랑은 항상 상반된 부정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실수의 부정은 어떤 실수가 되고,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식의 범위가 0보다 얘 부정은 뭡니까? 작다로 바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봐. 그게 부정인데 그 부정이 거짓이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2차식이 0보다 작다가 거짓이래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명제가 거짓이면 걔를 부정한 건 참이라 그랬죠. 그러면 결국에 이 명제를 부정한 거를 또다시 부정을 하게 되면 걔는 참이란 얘기 아닙니까? 맞나요? 근데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뭘까? 결국 자기 자신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요 명제가 뭐였다? 참이었다. 성립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꽈놓은 거야. 부정은 거짓이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가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제 참이 된다고요.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온 거야. 얘가 참이더라.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참이 되게 하려면 얘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요.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죠? 얘가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얘는 우리가 뭔 얘기예요? 야, 판별식을 했을 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판별식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짝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a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딥니까? 요 첫 번째 우리 이 명제에 대해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명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얘의 부정은 참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부정만 해주고 그게 참이라고만 보면 되겠지? 그 얘의 부정은 마찬가지죠. 모든 실수입니다. 이 부정은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도였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맞나요? 얘가 0 부정이잖아. 부정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네. 0보다 크다. 이게 참이다 이 얘기입니다. 얘가 참이 돼야 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얘도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쵸? 그럼 얘는 판별식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가 납니다. 판별식 해볼게요. 그럼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얘가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a 범위는 뭐가 나옵니까? a는 8보다 작고요. 0보다 크면 돼요. 이게 두 번째 a의 범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하면 되겠지.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 연립했을 때 당연히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테니까 A의 정수의 최대값은 뭐가 되더라? 그냥 2가 되더라. 그래서 정답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단답형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 중심이 A, B라고 합니다. 여기가 A, B인 원이 있는데 1사분면 위에 있고요. 다 양수란 얘기지.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6이래.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26이다. 될 거고. 근데 원점 5를 지나는 원이 있대. 그러면서 원점 5도 지나야 된다. 그때 X축, Y축이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각각 A, B라고 합니다. A, B 여기 만나는 데가 있고요. X축, Y축과 4점 5A, B, C 4점 5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얘를. 그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중점이지. 중심하고 여기 지금 이 중심을 지나고 있는 요 직선이 있죠. 얘의 뭘 구하는 거냐면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조건들을 봅시다. 봤더니 OB, 그러니까 즉 OB 요 길이하고요. OA 요 길이를 뺐더니 4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괜히 준 게 아니거든. 그리고 원을 괜히 준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재밌는 중3 때 했던 원과 직선에 대한 또 놀이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원 중심이 있어요. 이게 반지름이죠. 근데 이렇게도 그리면 뭐가 돼? A까지 그리면. 이거 결국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그래서 얘를 딱 요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수직이등분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결국 뭐였어요? 여기 X값의 위치가 A였지 않습니까? 뭐라는 거야? A가 되잖아요, 여기가.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도 A.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OA의 길이는 2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2A다, OA가. 이번에 OB를 찾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Y값이 얼마입니까? B죠? 근데 얘를 이렇게 또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면 얘 또 수직이등분선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여기가 B네, 딱 중점이. 그럼 요 OB의 길이는 뭐가 돼? 2B가 되겠지. 여기가 2B다. 그래서 2B-2A가 4가 되니까 결국 B-A가 2가 되는 거라서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B는 A 플러스 2라는 것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B는 A 플러스 2라는 거를 식을 하나 찾은 거예요. 연립한다는 느낌이 살살 오잖아. 연립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 A, B가 있는데 알려준 거 다 써야 되니까 얘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 반지름. 그럼 얘 보세요. 얘는요, 이 C라는 점에서 이 원점도 원을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C와 O, 즉 CO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얘 그냥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A, B와 0,0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는 거야? 2분의 루트 26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로 식을 만들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다? 요거 일단은 얘는 직선과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A에서 0을 빼면 돼.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에서 0 뺀 거 B제곱. 그죠? 이 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요 거리가 바로 이거 제곱이라고 합시다. 요 거리가 반지름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26이 되더라. 얘는 결국 약분하면 2분의 13이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필요 없어. 너 저리 가. 아까 뭐 찾아냈어? B값 찾아냈잖아요, A로. 그러니까 여기 B 대신에 뭐 넣으면 돼? 얘 넣으면 돼요.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3이 된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2차식이. 그럼 이거 또 해봅시다. 아싸.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4는 2분의 13이 되겠구나. 양변에 그냥 다 2를 곱해버릴까? 일단 정리해놓고 2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13이 0인데 양변에 다 2를 곱하겠습니다. 2를 뭐에? 곱하자. 그러면 4a제곱 플러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약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 얘는요. 4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5가 0인 거야. 맞나요? 그럼 이제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거 인수분 해봐야 되겠네. 그럼 얘는 8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2 여기에다가 5, 1일 수 있어. 오케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요, 뭐가 여기가 1 붙으면 되겠다. 그쵸? 그럼 10과 반, 오케이. 그러면 얘는 2a 플러스 5 곱하기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얘가 0이더라. 그럼 a는 뭐가 되더라? a는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2분의 1이 되는데 지금 a는 어디 있어요? 1, 4분면에 있잖아요. 당연히 얘가 되겠죠. 2분의 1이. 그래서 a는 2분의 1이고요. 여기 2분의 1이고요. 우리 b값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 넣으면 돼. 그죠?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는 2분의 5가 되겠네. 여기가 2분의 5가 된다. b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구해야 되냐면요. 저거 구하라고 했어. m. 근데 m은 뭐냐면 이 원점과 0,0을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결국 이 C점 요거와 원점이랑 기울기만 구하면 돼서 기울기는 뭐가 나오냐면 m은 2분의 1만큼 증가했고 x는 y는 2분의 5만큼 증가했어. 그럼 얘는 결국에 2분의 10이니까 와우 5가 되겠네요. 얘 약분되면서. 그래서 m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되더라. 그러면은 다 찾았죠? a 값이 얼마예요? 지금 문제에서 a 값이 2분의 1이고요. b 값은 2분의 5고요. m 값은 5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더했을 때 3이 될 거고 3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우리가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8이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양수 a랑 m에 대해서 두 함수 fx랑 gx를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를 y는 ax제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x 1차 함수를 mx 플러스 b라고 했네요. 얘는 y는 mx 플러스 b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2차 함수 fx랑 1차 함수 gx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한대요. 여기서 만나겠네. 그 선분 ab를 얘네를 지름으로 하고 원점 5를 여기를 또 지나는 원 C가 있다고 합니다. 얘는 대체 뭐야? 그때 원 C와 곡선 fx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 아닌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그죠? 4점에서 만난대요. 원 C와 곡선 fx가 만나는 4점 중 OAB가 아닌 여기가 아닌 얘를 P를 K, FK라고 좌표를 정한대요. 근데 선분 AB의 중점이 좌표 나오네. 역시 나와야지. 여기 중점이 2,9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얘가 1보다 크다고 한대요. 그랬을 때 뭘 구할 거냐면 먼저 K 값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여기 이 1차 GX의 Y절편값까지 구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연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금 지치지 않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원의 지금 중심을 줬잖아요. 2,9라는 거. 그러면은 쟤를 이제 원의 방정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야? 필요한 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반지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결국 여기 얘에서 여기 5까지의 거리 얘가 반지름 아니겠나요? 요 길이가? 그러니까 반지름 R은 어떻게 구한다? 얘는 2제곱 플러스 9제곱의 루트 씌운 거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81 더하기 4니까 루트 85가 돼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8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뭐로 만들 수 있다?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원 C, 얘 어떻게 되냐면요. C는요, 중심이 2,9이기 때문에 x-2의 제곱 플러스 y-9의 제곱, 얘가 85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반지름이 루트 85니까. 그럼 이제 많은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 C 이 방정식, 원의 방정식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하고 저기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하고 교점이 4개나 생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연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 얘 원하고 저 2차 하식을 연립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근이 몇 개 생기는 거예요? 4개가 생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뭐 해야 돼? 연립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y는 a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ax제곱을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연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대입법이야, 대입법.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거 y는 ax제곱을 여기다가 쇽 넣는 거야, 지금. 그럼 가봅시다.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요, ax제곱 마이너스 9, 얘의 제곱이 85다라고 나와요. 이거 좀 깁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전개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 제곱되면은 a제곱 x 4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8a x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99, 81 한 개 85라는 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좀 다행인 건 얘가 이렇게 지워진다. 이렇게 얘 더한 거랑 얘랑 지워집니다. 이렇게 85가 되니까. 남는 건 얘네만 남거든요. 뭐만 남냐면 우리 x 내림차순 써보면 얘가 제일 크지. a 제곱 x 4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이 있어요. x제곱은 없거든 지금. 얘랑 얘랑 더하게 되면은 그냥 얘부터 쓰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8a x제곱 이렇게 되고요. 오호호. 그 다음에 남는 게 이제 마이너스 4x만 남나요? 그쵸, 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온다. 얘가 뭐가 되더라? 0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얘를요, 일단은 보니까 지금 공통인수가 x가 있어요. 그래서 묶을 수 있어. 그러면은 x, 얘는 a제곱 x 세제곱 이렇게 쓰자. 중괄호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8ax로 얘는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한근 x는 뭐겠니? x는 하나는 0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세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세근과 0이 이 네근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 지금 어때? 원점 지나잖아. 근 하나가 0 맞잖아. 거기서 얘 하나 나온 거야. 그럼 우리 얘랑 어딨어? 얘랑 얘 이 세 근만 여기서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일단 이거 써봅시다. 오케이. 여기 이제 요걸로 우리가 세 근은 찾을 건데, 자, 이게 3차식이에요. 그렇죠? x는 3차식. 여기 봐봐. 봤더니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어요? 2차식이 없죠. 그러니까 2차항이 없죠. x에 대한 2차항. 근데 우리 여러분, 3차 방정식에서 x의 2차항의 개수는 뭘 의미합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생각해봐. 세근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근을, 얘를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x 2차항이 없으니까 0이라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해요. 여기까지 오는 게. 근데 선생님, 근데 이거 합한다고 해서 이거 그럼 다 따져봐야 되나요? 여기 막 복잡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 점을 찾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2,9는 A와 B의 뭡니까? 중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 얘를 만약에 K
K 얘를 알파라고 하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요 X 값을 베타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감마라고 하면 이 2라는 녀석은요 어떻게 돼요?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중점이니까 결국 X 값을 각각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2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얘가 베타 플러스 알파 한 게 2라는 거니까 여러분 베타 플러스 알파는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다? 4라는 얘기예요. 그럼 알파가 뭐가 나와야 얘가 0이 되니?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근데 알파는 뭐였어 우리? 와우 K였잖아. 그래서 K를 찾을 수가 있어요. K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래야지만 세근을 합했을 때 0이 나올 테니까. 맞나요? 이렇게 K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K를 찾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B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모르는 미지수 뭐 있어? A 있잖아 저거. 요거 알아내야지. A 값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요 한 근이, 그러니까 그 K가 한 근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요식 보이시나요? 요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4, 그러니까 K 값을 넣어주면 A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왜냐면 얘네들이 연립한 식인데 그 중에 근 하나가 K였고 걔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4를.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제곱하면 36이 되고요. 얘가 이제 일로 오는 거야. 뭘 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X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했으니까 제곱하면 16이잖아. 플러스 쟤는 16A가 돼요. 마이너스 9 얘의 제곱이 됩니다.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85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봐봐. 여기서 낭패가 될 수 있어. 이걸 전개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고요. 침착하게 심호 한번 하고 얘를 일단 일로 넘겨봐. 그래서 얘가 제곱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왜 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자 제발 되길 바라면서 얘는요 넘기면 뭐가 될까요? 49가 됩니다. 휴 제곱수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6A-9가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일단 A는 무조건 양수해야 돼. 자 그럼 보자. 해보자. 자 16A-9가 처음에 7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16A는 넘기면 16이 돼서 A는 1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6A-9가 마이너스 7이에요. 얘도 양수가 나오나요? 그러면 16A는 뭐가 되냐면 넘어가면 2가 돼요. 그럼 A는 8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8분의 1이 나오게 되면은 요 M의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M이 1보다 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A 값은 뭐다? 1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찾았어? 지금 우리가 K가 마이너스 4라는 것과 A가 1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이 2차 함수가 Y는 X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B만 구하면 되거든요. B는 뭐냐면 여기 GX라는 이 직선의 Y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직선 GX를 찾아야 되겠죠. 요 녀석이 지금 어떤 점을 지나냐면 2,9를 지나고 있어 얘가. 자 그럼 GX는 뭐가 되냐면 Y는 MX MX-2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또 바꿔놓으면은 MX-2M 플러스 9가 된다는 얘기죠. 뭐가? G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뭘 찾으려고 하냐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fx랑 gx를 연립할 거예요. a, b 찾으려고. 그럼 이제 얘하고 y는 x제곱이랑 연립을 하게 되면 이 식이랑 이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아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연립을 해보면 x제곱이 mx-2m 플러스 9랑 어떻게 된다? 같아지게 되더라.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항시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9가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근데 결국에 여기서 이 m 값은 그러니까 이 x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두근의 뭡니까? 두근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쵸? 두근을 나타내는 거니까 x가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었던 베타랑 알파를 얘기하는 거야. 감마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우리가 따로따로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 보는 거야.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m이 뭡니까? 마이너스 m이 x의 계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야, m은 뭐니? m은 두 x, 그러니까 즉 두근의 합이구나. 근데 두근은 아까 뭐였냐면 교점이 얘랑 얘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요. 근데 기억나요?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였는지? 그 중점의 x값이 2였으니까 얘네 더한 것은 4였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m이 뭐가 되더라? 4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쵸?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이 m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이제 끝나요. 왜? 그랬을 때 y절편이 뭐가 되니까? b가 될 테니까. 맞나요? 자, 그럼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색으로 해. 마지막이니까. m에다가 4를 넣었어. 그러면은 y는 4x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9가 됩니다. 따라서 y gx는 4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려고 했었던 b 값이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b 값은 1이 된다. 그래서 정답 k 값은 마이너스 4고요. 2번 b 값은 1이라고 적어주시면 우리 마지막 문제의 최종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국고등학교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반국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명제까지 출제가 됐거든요. 아마 세종시에서 명제까지 시험 범위가 나온 학교가 거의 없을 거예요. 반국고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만큼 아마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끼는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또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81점이었다라는 거는 이게 상당히 어렵거나 또 킬러 문항이 있는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막상 또 제가 풀어보니까 이 계산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명제 같은 부분에서는 이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맞추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반국고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